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제 상세의 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을 하겠다, 또 나가서 때려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뭐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불안하고 그냥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앞서 사냥터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피해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겠죠. 너무나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하게도 법무부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난 예. 사건입니다. 지금 이 피해자분은 이미 이름도 바꿨고 주소도 다 바꾸고 이런 상태로 지금 피신 중이시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가 숨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치소에서 이 여성의 개인정보와 주소지를 다 달달 외울 정도로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보복을 부산구치소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 예. 법무부에서 이분을 이송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대구로 일단은 이 가해자를 범인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있는 수용 시설을 멀리 떨어져 예. 놓음으로 해가지고 피해자가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확보를 하려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 네. 자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돼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행법으로는 이게 또 불법이라면서요. 네, 일단은 이제 재판이 다 끝나야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야 신상이 등록되고요.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이제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초등 수사에서 일단 특강법상에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항소심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공개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상 공개 제도 전반에 걸쳐 가지고 지금 뭔가 전반적인 어떤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정유정은 봅니다. 지금 뭐 재판도 받기 전에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항소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개가 되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네, 그렇군요. 교수님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 나오잖아요. 네, 형량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구형한 대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35년. 35년이라는 게 지금 저 행위에 비해서 거의 죽일 뻔했잖아요. 네. 의식도 한참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폭행은 이미 입증이 됐고 그리고는 이제 초등 단계에서 하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대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강간은 뭐 논쟁의 여지 없이 지금 적용이 되는 예.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35년이 그대로 나오는 게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피해자 보호 또 이 신상 공개 문제는 정말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가 이런 문제를 네. 빨리 서둘러서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죠? 네.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의 바지에서 가해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검찰은 폭행 뒤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7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DNA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는데 피해 여성의 청바지 허리 안쪽 부분과 허벅지, 종아리 등 모두 5개 부위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라며 강간 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장도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또 가해 남성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5년과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더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내려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귀갓길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됐습니다. 가해자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사적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가해자를 알고 싶어하는 여론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건 지난 2일.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혈액형과 신체적 특징을 비롯해 과거 범죄 이력까지 모두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400만 회가 넘고 응원 댓글도 3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이 신상 정보를 제가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개인 판단으로 신상 정보가 모두 공개된 겁니다.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수사기관 등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 사건으로 여겨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다 보니까 사건 파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재판의 당사자가 지금 유죄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무언가 신상 공개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신상 공개를 응원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취득 경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이제 알고 싶어하는 이제 그러한 욕구가 또 표현된 것 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내의 법 체계에 의하면 저렇게 개인이 사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또 그 범죄가 될 수 있는.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성범죄 시도 증거가 발견돼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법 감정상으로는 강력한 처벌 그리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적 제재 논란까지 불거지며 국민 관심이 쏠린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에 나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소식도 잠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경호업체에서 일했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던 사건이었죠. 최근에 한 유튜버가 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길 원했다는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토로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라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직접 들은 내용이라는데요. 땡땡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혹시 거기 사시나요? 피해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 이사를 했는데 가해자가 그 이사한 집 주소를 줄줄이 외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주소뿐만이 아니라 실명, 주민등록번호까지도요. 주소를 외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해자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탈옥해서 배로 때려 죽이겠다. 보복 범죄를 암시하기까지 한 겁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는 아마도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파악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사건 이후에 이사한 주소를 그 가해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치소 안에서 계속 달달 외우고 있대요. 저는 그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사람이 계속 탈옥해서 배로 때려 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성폭행 혐의까지 더해져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일에 재판부에 선고가 나옵니다. 피해자의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행도 가고 싶고 그냥 다시 평범하게 살고 싶다. 피해자에게 평범한 일상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재판부의 선고를 한번 지켜보죠.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전과 18범으로 알려졌죠. 2달 전에는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17일 주거 침입 혐의로 가해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르기 2달여 전입니다. 지난 3월 12일 새벽 1시쯤 부산 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인데요. B씨의 집은 범행 한 달 전에 지인과 함께 방문했던 곳으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침입했던 것이죠. 자, 이 정도면 범죄가 일상이었던 건 아닌가 의심스러운데요. 전과 18범이 될 때까지 스스로 반성하고 범죄를 끊지 못했다면 이제는 재판부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돌려차기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12일 월요일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저 가해자가요. 저 부산 돌려치기 사건 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네. 예, 주거침입죄요? 네.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하는 사건이다. 정말 천만다행하게 피해자가 목숨을 건졌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 예, 예. 물론 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며칠을 있다가 그러니까요. 겨우 의식을 차려서 지금 뭐 신경계가 일부 뭐 그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의 신상이 뭐 제3자에 의해서 뭐 유튜버에 의해 가지고 공개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의 과거력이 이제 다 공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전과 18범에다가 아. 지금 성범죄 전력도 심지어 있는 데다가 예. 거의 그 전력이 폭행과 연관된 그런 전력들이고 대인 피해를 내는 전력이고 이 사람이 결국엔 출소를 언제 했느냐. 지금 저 돌려치기 사건이 5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3월 3일 날 출소를 해가지고 3개월도 되기 전에 저 부산 오피스텔 사건이 발생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3월 3일 날 출소를 하자마자 9일 만에 어떤 또 다른 피해자의 여성의 집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수한 다음에 그 집에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지금 저 5월달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는 와중에 저 지금 먼저 있었던 3월달 사건으로 지금 1심 선고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주거 침입으로 100만 원 벌금이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건 그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과거력도 비슷비슷한 과거력에다가 출소를 하고 기껏해야 9일 만에 지금 또 다른 여성 뭐 지금 그 돌려차기 피해자 말고 그 전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그 전에 피해자는 강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소를 하면 사냥터인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뭐 반성이나 죄의식 같은 거 없고요. 지금 심지어는 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계속하니까 예. 출소해서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협박을. 이제 구치소 안에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저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될 뻔한 피해자가 2개월 전에 또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왜 이 사건은 애당초에 수사가 성범죄 전제로 수사가 안 됐는지 네. 굉장히 궁금한 지점들이 발생을 하고 신상을 공개하려면 지금 이런 사건의 그 범인을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사건이요. 저 사건은 지금 1심 판결이 끝났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강간 미수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1심에서는 지금 성범죄 강간과 수사를 안 해서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예. 지금 성범죄가 지금 DNA가 발견이 된 사건이에요. 아, 그래서 예. 검찰에서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추가로 이제 그 5가지를 보내가지고 네. DNA를 다 싹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4곳에서 DNA가 그럼 발견돼서 강간 혐의가 추가되는 겁니까?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살인 미수로다가 12년형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지금 3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는 이제 20년의 전자 감독과 보호 관찰이 추가되도록 보안 처분도 함께 병과를 한 상태입니다. 예.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